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1월의 시작인 금요일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시장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11월에는 과연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어떤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여줄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10월 한 달 내내 시장이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11월은 10월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좀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막 2.7% 거의 3% 가까이 급락한 걸 감안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하락 방어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김영민의 시장 직설은 11월 첫 거래일이니까 이렇게 한번 준비를 좀 해봤어요. 악재 다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을 만한 혹은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악재들이 10월 달에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주요 기업들 오늘 새벽에 이제 애플, 뭐 메타 실적 발표 이제 다 끝났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좀 됐고, 뭐 BOJ 금융정책회의 어제 끝났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해리스 이 두 후보의 이제 당선 가능성. 대선에 대한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건 진짜 뭐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오늘 오전에는 사전 투표 결과가 뭐 어느 정도 좀 공개가 좀 됐는데 지금 뭐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더 좀 높았다 뭐 이런 이제 또 예측 결과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뚜껑을 열어보고 각 주별로 이제 집계를 해보기 전에는 누가 당선된다라는 거 이제 섣불리 예측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대선 자체가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되면 어차피 이제 대선 결과는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거고 또 FMC 회의 결과도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확인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확실성들과 악재들이 주식시장에는 상당 부분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항상 주식시장은 기대감도 선반영, 악재도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악재가 선반영된 시장이 10월 달이었고 이제 11월 달에는 그 악재들이 이제 해소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시장도 진짜 크게 급락하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셨던 분들이 좀 많으셨겠지만 어제도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 굉장히 잘 버텼잖아요. 오늘도 장 후반에 지금 낙폭을 좀 줄이는 흐름들이 분명히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다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의 회복 과정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선점해야 될지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11월 초반에 시장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하셨는데요. 11월에는 시장이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과 섹터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오늘의 수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소송 이슈, 최근에 이제 휴제리 소송 이슈, 메디톡스와 아주 오랜 이제 소송 분쟁을 이제 끝내기도 했었는데 HPSP 같은 경우에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었는데 예스티라는 이제 후발 기업과 이제 소송 전이 붙었어요. 특허 소송이 이제 붙었는데 HPSP가 1심에서 이제 승소를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안타깝게 예스티 주가는 그냥 점화한가까지 이제 곤두박질 치고 오늘 HPSP의 주가는 장 초반에 15% 넘는 이제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좀 됐어요. 실제로 HPSP가 초반에는 우리 HBM과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다 이러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 소송전이 이제 불거지면서 독점이 깨진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고 그에 맞물려서 또 실적 둔화까지 같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저는 오늘 이후부터는 조금 다른 흐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법적 분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높은 이제 점유율 그리고 HBM3이 이제 8단, 12단, 뭐 16단까지 이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HBM의 이제 적층수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고 HBM4로 또 세대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는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에서도 어닐링 장비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업황 턴어라운드를 감안하면은 주가는 이미 모든 악재들을 이제 반영하고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뭐 HPSP의 주가 흐름이 이제 좀 기대가 된다. 초반에 뭐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아주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적 분쟁이 이제 해결되면서 오늘 거래가 대량으로 지금 터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후장 이제 수급 특징주는 어제는 제가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어찌 보면 실적 발표하면 다음 분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어닝 쇼커였어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오늘 주가는 잘 버티고 있잖아요. 미국의 인텔이 170억 달러가 넘는 분기 순손실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의 시장에서 주가가 7%나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거 결국 실적은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오후장 이제 수급 특징주를 기아로 이제 잡은 거예요. 물론 기아는 현대차에 비해서 3분기 때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현대차와 기아 이런 완성 자동차 기업들이 3분기 때 상당히 좀 어려웠던 이유가 실적이 이제 2분기 때 피크를 찍고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지 않는가? 2분기 때 굉장히 좋았던 실적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실적이라는 건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좋은 건 기본이고 앞으로 지금 좋은 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주가 이제 상승 여력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지만 앞으로도 저는 실적 성장세,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의 이제 판매 호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현대차는 최근에 이제 인도 시장 또 상장을 좀 해가지고 인도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제3지대 이제 시장을 이제 개척하기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은 결국 실적에 대한 이제 노이즈들은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이 좀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 흐름이 삼성전자도 이제 컨콜 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던 것처럼 현대차나 기아 마찬가지로 실적을 이제 발표하고 난 이후부터 오히려 낙폭 과대에 대한 이제 가격적인 이제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터닝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오전장 초반보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아가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자동차 업종, 그중에서도 현대차, 기아 이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차나 기아처럼 낙폭과대주 흐름에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보유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9월 13일에 편입했던 현대로템이 30% 수익 중에 네. 있습니다. 10월에 방산주가 굉장히 좋은 수익률 보여줬잖아요. 11월도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뭐 거의 2달 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뭐 수익률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오늘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이 이제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리뷰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10월 달에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방산기업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중에서도 현대로템이 단연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좀 나타났다. 요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정말 좋았죠. 뭐 케이터 준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철도에 대한 부분들도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걸 실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근데 항상 우리 국장이 제가 지금 오늘 계속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반영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실적이 좋을 걸로 알고 이미 주가는 7월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딱 하고 나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 조정이 단계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된 거거든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한번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나빠서 오늘 6%나 급락을 했나요? 애플, 뭐 메타, 알파벳 실적 발표한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만 사실상 앞으로의 이제 가이던스 결국 지금 좋은 것보다 더 좋은 향후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이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로템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진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런 수주 산업,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번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단기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주해놨던 수십조 원의 이제 물량들이 매출로 인식되는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성장할 걸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눌림목 과정 고점 대비 대략 한 오늘 저점 대비하면 딱 10% 정도 조정을 좀 받은 거기 때문에 21선을 이탈했던 자리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자리가 딱 21선 이탈했던 요 자리였거든요. 요 구간에서 공략하고 나서 주가가 무려 이제 30%나 이제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딱 보시면은 21선 이탈한 자리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 구간에서 이제 저점 매수를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방산주야말로 뭐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건
구조적인 성장기를 지금 맞이한 수혜업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니까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 이제 기회로 단기 눌림목 조정을 활용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제 편입했던 종목이죠. 보로노이가 하루 만에 5%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네.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보로노이 제가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조정이 기회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그널은 환율 보시면 돼요. 대선이 끝나고 다음 주에 또 FMC 회의 끝나고 나면 국채 금리가 4.3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채 금리가 결국은 좀 하락을 좀 해야 성장 섹터 이제 끝단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단기 반등이 이제 좀 시작될 거다. 뭐 개별 악재가 나와서 빠진 종목들이야 좀 논외로 하고 전체 이제 업종의 분위기로 보면은 뭐 제약바이오 업종이 최근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악재는 없거든요.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2차 전지 종목이라든지 방금 제가 이제 기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진 자동차 업종,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포함한 소부장 종목들 이렇게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쪽으로 단기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투자 심리가 딱 살아나서 다시 시장이 들썩거리기 시작하고 거래 대금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업종이 가장 먼저 움직일까요? 당연히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지수 반등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어쨌든 늦어도 금투세와 관련된 이제 논란도 종지부를 좀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남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막 차익 실현하고 도망가고 있을 때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걸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어제 보로노이 말씀드렸는데 어제 뭐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종가 이제 고가로 마감이 좀 됐었고요. 오늘 초반에도 한 2.5% 정도 상승이 좀 들어오다가 지금 윗꼬리는 좀 달려 있습니다만 보로노이는 확실히 10만 원 지지를 받고 단기 반등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로노이라든지 알테오젠,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의 제약바이오 업종의 시세를 끌고 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딱 저점 잡고 반등이 시작되면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약바이오 업종의 바로미터로서도 보로노이 한번 보시고요. 폐암 신약, 뭐 오릭파마로 이제 기술 이전했던 거 그거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지금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최근에는 신약 개발 모멘텀이 어쨌든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는 가장 강력한 상승의 이제 촉매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로노이 역시도 제가 제시드렸던 1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단기 반등이 좀 가능할 걸로 보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11월을 함께하는 종목으로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11월 첫 거래일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원전 관련된 종목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BHI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진짜 대장주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0원 현재가로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 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또다시 시끄러운 이슈들이 이번 주에 좀 불거졌잖아요. 뭐 웨스팅하우스가 뭐 이의 제기를 하고 말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계속 원전 관련된 종목들 코멘트를 해드릴 때 지금 움직이는 원전 종목들은 대형 원전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결국 SMR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좀 강력한 모멘텀이다. 그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BHI라는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렸었고 실제로 20%가 훌쩍 넘는 이제 상승세가 좀 만들어지면서 좋은 수익을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야말로 실제로 SMR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이제 기업인데 최근에 실적 발표했단 말이에요. 엊그제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상 영업이익이 한 2,915억 정도 예상치였는데 실적도 1,148억. 예상보다 거의 반도 안 되게 실적이 좀 잘 못 나왔어요. 자회사들, 뭐 두산 바켓을 포함해서 자회사들의 실적이 이제 둔화됐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실적이 좀 잘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두산그룹이 다시 사업 구조 이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에 이제 넘기고
그에 따른 이제 재원 조달을 해가지고 한 1.2조 원 정도 이제 자금을 확보를 해서 이걸 SMR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 성장 전략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 같은 이런 SMR 전문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급등이 강하게 좀 나타났거든요. 10월 한 달 동안에만 주가가 무려 100%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된 투자를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한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과 관련된 공격적인 투자, 내년에도 오히려 캐펙스가 크게 늘어난다는 의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산업이 이제 팽창했을 때 주요 전력 수요처로 SMR을 이제 꼽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 간접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SMR이기 때문에 그 SMR 분야의 이제 성장 동력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이제 꼽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 파워하고 가장 직접적인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엑스에너지라든지 최근에 한 2곳 이상의 또 SMR 기업과 추가적인 이제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현재 SMR 이제 캐파가 연간 한 10기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구조 개편이 이제 완성이 좀 되면 자원 조달을 해가지고 생산 능력을 거의 3배 가까이 1년에 30기 가까운 SMR을 이제 제조할 수 있는 생산 캐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보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체코의 수주 논란을 떠나서 앞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할 SMR과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로 두산 로보틱스를 좀 보신다면 미국에서 이미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던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아니면 오클로 같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한다면 뭐 지금 2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원전주들이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아까 제가 현대로템 말씀드릴 때 이제 빌드업 하기 때문에 리뷰를 좀 해드렸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방산주를 하나 소개해드릴 거예요. 38만 2,500원 현재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주가가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엊그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이 정말 놀랍도록 좋았거든요. 근데도 역시나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이미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느냐. 분할 이후에 주가가 이제 30만 원대에 머물러 있던 게 40만 원까지 거의 3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좀 세론이 되면서 오늘 초반에도 주가가 제법 많이 밀렸었거든요. 마이너스 4%까지 밀렸던 게 지금 현재 플러스 4%로 상승 전환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앞으로 실적이 지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이제 엿보이니까 분봉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좀 밀려나자마자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수급이 아주 강한 이제 상승 전환을 좀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주가를 좀 들어 올려놨느냐? 지금 거의 모든 분야가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방산 부문과 항공우주 부문, CCTV라든지 또 IT 서비스 부문 모든 사업 부문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특히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쪽에 이제 K9 자주포 수주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 이제 확정된 이제 물량들이 차근차근 이제 인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실제로 실적 발표를 딱 하고 난 이후에 실적 발표 전과 후에 예상 컨센서스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 후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지금 몇백억씩 다 상향 조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정도라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상승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가장 높게 잡고 있는 게 48만 원까지도 지금 목표가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저는 충분히 단기 관점으로도 공략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다음 주 미국 대선 이후에도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편입을 좀 했고요. 목표가는 43만 원, 손절가는 33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전쟁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11월에도 영민한 투자와 함께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매수해놓은 종목들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